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영향도 있고 뭐 물가 상승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이 혼재하다 보니까 시장이 뭐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큰 폭의 하락세도 나타나고, 이런 이제 하락세가 나타날 때 뭐 더 사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또는 뭐 선물 매도를 해야 되냐 선물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요즘 매도 원웨이가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울트라 차트를 볼 때 어느 분봉을 봐야 되고 어떤 선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대략 쓰는 차트들을 보면은 보통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좀 자주 쓰는 차트는 5분봉, 10분봉을 좀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이제 5분봉, 10분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박스권 장세, 약간 이제 흐름이 조금 이제 촘촘할 때라든지 시세가 분출하기 직전에는 5분봉, 10분봉을 좀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막 터졌어.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막 원웨이 매수장, 원웨이 매도장 바다다다닥 가는 거야. 그때는 5분봉, 10분봉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늦어요. 그럴 때는 이제 1분봉, 3분봉을 조금 이제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이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보통 수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즉 에너지가 뭉치는 구간, 수렴 구간. 이 수렴 구간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돌파하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 깨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수렴 구간까지는 보통 이제 저는 매매 기법상 5분봉에서 10분봉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면 1분봉이나 3분봉 단기 분봉을 써버렸다가는 여기서 털려버릴 수가 있어. 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갔다가 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막 이렇게 털려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원칙 지키면서 매매했다가는 손절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페이크를 막기 위해서 5분봉, 10분봉을 박스장에서는 좀 활용을 해요. 자, 그런데 최근 몇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 박스권 장세를 갑자기 위로 터트린 거야. 위로 터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항선 자리가 나중에는 이제 지지선 자리로 바뀔 수가 있잖아. 나는 이때 좋아하거든, 이때도. 왜냐면 아예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여기서 청산을 했다? 청산했는데 뚫었잖아. 그럼 난 여기서 다시 따라붙어 버리고, 그리고 요때부터는 분봉을 바꿔요. 5분봉, 10분봉이 아니라 1분봉, 3분봉으로 따라붙게 되거든. 그래야지만 얘들을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웨이장이 터지기 직전에 보면 장대 양봉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저항을 돌파해버려. 저항을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고 살짝 눌러준 척 하다가 더 올려버리면서 또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요때 요 타이밍 놓치면 요때는 못 따라붙어요. 근데 따라붙을 수 있는데 먹을 게 적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는 박스장에서는 5분, 10분을 활용을 하고 5분, 10분이 근데 가끔 흔들리는 때도 있어요. 너무 횡보가 심하면. 그때는 이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30분봉이나 60분봉을 보면서 큰 추세를 체크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터지고 나서는 바로 1분봉, 3분봉으로 따라붙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네. 네. 자,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1분봉이에요. 자,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지금 보면 이게 장기선이거든요. 네. 장기선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이었는데 요때 장대 양봉 보이죠? 장대 양봉 터지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위로 팍 솟구치더니 올라갔다가 조정 줬지. 그죠?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와다다다닥 올라갔어요. 요때 요 타이밍을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못 잡아요. 못 먹어. 못 먹기 때문에 이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지.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고, 이거는 1분봉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저기 위까지 얼마나 터졌었냐면 거의 한 50포인트 정도가 터져버렸어요. 50포인트. 근데 여기서는 50포인트인데 실제로 이제 매매하다 보면 이게 100포인트가 터질 때도 있고 200포인트가 터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눌림목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 이거는 1분봉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게 아까 박스권 상단이었잖아요. 여기 저점이 있어요. 이렇게. 요때도 저점을 찍고 갔었죠. 자, 저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가 장기선이 몰려 있잖아. 장기선이 몰려 있는데 요때 깨진 거 보여요? 장대 음봉 나오면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매도 주세요. 매도지. 자, 여기서는 깨지고 내려갔다가 올림 파동. 여기 눌림목 파동이면 여기는 올림 파동에서 매도를 따라 붙어서 끌어먹어야 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1분봉에서 빠르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정도 터지고 나서 특히 장대 양봉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던지 아니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 지지나 저항선을 깨버려야 돼. 이때는 저항선을 뚫은 거고 이때는 지지선을 깬 거예요. 이때 따라 붙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5분봉이나 10분봉으로 매매했다가는 놓칠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이미 터지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1분봉을 활용하면 좀 더 대응이 수월하고 여기 이제 매도했던 구간은 나중에 또 오게 되면은 한 번 더 해볼 만해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장기선이잖아. 장기선이 여기 흰색 선인데 이 장기선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다시 뚫었죠. 장기선이 위로 뚫었죠. 뚫고 나서는 점선 있죠. 이 점선이 안 깨지면은 매수 쪽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지 저항선을 뚫을 때는 보통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자리가 또 오게 되면은 진입 가능해요. 다만 이 자리가 또 장대 양봉을 뚫어버렸잖아. 장대 양봉을 뚫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매도장에서 매수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볼 때도 여기서 진입을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조금 더 눌림목 줄 때 요 보면은 앞에 점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 보이죠? 네. 이런 울트라 시스템의 단기 점선이나 중기 점선 자체를 하나의 진입 포인트로 봐도 되고 여기까지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에 진입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점선이 뚫리기 전까지 계속 대응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최대 몇 번 정도 가능한 거예요? 내 경험상 이제 보통 같은 자리 진입은 2번 정도는 안전해요. 2번 정도 안전한데 이제 3번, 4번, 5번 갈수록 승률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올 때에는 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90%에 육박하고 두 번째 오면은 거의 한 80%, 거의 10% 단위로 쭉쭉쭉 빠진다고 보면 돼요. 대표님, 나스닥이 계속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나스닥이 지금 보면은 최근 반등한 척 하다가 완전 쭉쭉 빼면서 지금 앞전에 저점 깰지 저거까지 내려갔다 올라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하락세가 좀 많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부터의 그 이슈를 좀 봐야 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른 건 알고 있죠.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시도를 많이 해. 근데 금리 인상 정책을 언제, 얼마나,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정책 얘기가 이제 좀 빠르게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다음 달에 바로 0.5포인트 이 정도 이제 올려버린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뭐 금리 인상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한 건 좋아. 한 건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연속으로 빠르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사실은 되게 동요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 얘기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어. 그지?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서 물가가 또 올랐어.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웃긴 거는 요 세 개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 잡기 위해서는 미국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안정 없이는 경기 회복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버린 거야. 그것도 연타적으로 단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와다다다닥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앞전에 나왔었는데 또 며칠 뒤에 바로 또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현재 안 좋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13,000포인트에서 크게 쌍바닥 찍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면은 세 번째야. 그게 아마 나는 오늘 내일 중에 올 것 같아요. 이 13,000포인트가 이번에 왔을 때 이 13,000이 쓰리바닥이 될지 또는 이번에 깨고 13,000 깨고 이제 12,000을 보러 갈지 그건 이제 이번 주 중에 판가름이 나겠죠. 단기적으로는 현재 4월, 5월 중에는 좀 이제 상승할 모멘텀 그런 것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점점 이제 완화되면서 시장 경기는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할 수 있고 물가도 다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으나 예상외로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은 앞으로도 예측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는 빠르게 좀 더 디테일한 정확한 정보들을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